예, 개성공단 참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개성공단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 개성공단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에 의해 가지고 시작이 되기 시작해서요. 2004년부터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간에 연평도 천안함 금강산 피격 사건에도 돌아갔는데요. 2013년에 북한이 개성공단을 한번 잠정 폐쇄했다가 한 2달 이상 쉬었죠. 그러다가 재가동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개성공단을 이제 문을 닫아야 된다고 봅니다. 애초에 개성공단을 열었던 정신이 뭐였습니까? 남북 간에 평화적으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서 남측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그 상징으로 이 북한의 근로자와 남측의 자본 기술이 들어간 이 단지를 남북 사이에 있는 개성에 두자. 그래서 그걸 설치해 나가다 보면 남북 간의 경제적 협력이 결국은 평화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이것이 그런 용도로 긍정적으로 확산되기는커녕 툭 하면 문을 닫는다. 부터 시작을 해서 이건 내놔라 저건 내놔라. 그러면서요. 지금 북한은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인 돈이 최하 북한 정권의 수입의 8%, 최고 한 20%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 125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요. 1년에 보면 한 24억 불 정도의 이 교역을 했다. 즉 반입 반출을 다 합치면 그 정도가 된다는 거고, 한국 근로자들은 800에서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 같고요. 북한 근로자들은 월 한 150에서 180달러. 거기에는 최저임금은 한 7, 8달러인데 최저임금에 야근, 간식비까지 포함시켜서 지금 현재 150에서 180 정도 사이로 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매년 올려달라고 해서 이 굉장히 높은 속도로 임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북한은 실제로 정부가 한 40% 떼어간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걸 달러로 받아서 다 가져가고 북한 주민들한테는 현금으로 주는데 불과 2달러에 해당하는 현금만 준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주는 돈은 10% 미만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이 현재 알려진 입장입니다. 여기에는 북한 근로자가 53,000명이 일을 하고 있고 딸린 부양자 하면 20만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2천만 평에 이르는 공단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겠다고 큰 소리를 치더니만 지금 100만 평에 이르는 공장 중에서 60%가 비어 있습니다. 업체들이 잘 안 들어가죠. 그리고 이 지금 북한 정부는 개성공단에서 매년 받아가는 돈이 한마디로 입주비로 받아가는 돈이 우리 돈으로 한 800억에서 900억 사이를 받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들이 북한 정부의 연수입의 10%에서 20% 사이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의 큰 돈줄이죠. 여기에다가 근로자들 있고 이 빙땅 치는 것까지 포함하면 정말 큰 돈일 수 있습니다. 1조 1000억이 넘는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개성공단 지원금들이 편성이 됩니다. 북한이 지난번에 이 문을 닫았을 때 역시 이 수천억의 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당시에 개성공단의 업체들이 자신들이 물건을 납품하기로 했던 거래처와 거래가 끊겼다, 손실을 봤다 하는 부분 정부가 다 물려줍니다. 솔직히 개성공단에 들어간 이 기업들은 장땡입니다. 기업들은 기업들 나름대로 애로를 호소할지 몰라도요. 북한 정권의 변수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는 전부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개성공단에 낮은 임금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기업들이 차지하는 거죠. 일종의 특혜라면 특혜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북한같이 자유시장 경제나 자본주의 원칙이나 이런 게 없이 모든 것이 성군 정치에 의해서 군사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결정되는 나라에서 개성공단의 안정성은
자유시장 경제나 자본주의 원칙으로는 전혀 담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남북협력 교류 기금을 두고 뭔 일이 생기면 그 돈에서 항상 떼어가지고 기업들에 보상을 해줍니다. 자, 이런 어떤 기업들의 행태들은 점점 이제는 정부 의존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2013년 때 북한이 김양근이가 와서 문을 닫았는데 저는 개성공단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그런 분들이 우리 측 정부를 비판하거나 요구하는 걸 보고 정말 저분들은 해도 너무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개성공단이 애초에 만들 때 남북 간의 평화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한 통일 조건을 구비한다라는 목적은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북한은 핵을 개발했습니다. 2004년에 했는데 2006년, 2009년, 2013년, 2016년 4차례 핵실험을 했습니다. 북한이 평화적으로 교류 협력이 안 된다는 것은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때문에 개성공단을 우리가 더 유지해 가야 됩니까?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성공단이 문을 닫을 때는 거기에 들어간 업체들의 엄청난 손실들을 누가 감당할 거냐. 자, 125개 업체와 협력업체가 3,000개다. 1조가 훨씬 넘는 손실이 날 거다. 아마 기업들은 뭐 우리 이것도 손해봤다 저것도 손해봤다면서 다 갖다 붙이겠죠. 그렇더라 하더라도 지금처럼 우리 전기와 우리가 닦아놓고 우리가 지은 공장시설에 그리고 우리의 자본으로 저렇게 불안한 이 기업 경영을 하는 것보다는 문을 닫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왜 문을 닫아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북한에 대한 앞으로 이 국제사회의 압박 공조가 높아지고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가 높아지면 북한은 이제 도발을 할 겁니다. 연평도식이나 천안함식이나 목함지대식으로 도발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느 시점에서 개성공단을 볼모로 도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북한에 온건하다던 김양근이도 2013년에 5월달입니까? 개성공단을 폐쇄시키지 않았습니까? 자, 폐쇄까지는 이미 해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때 TV에서 제가 MBN에서 토론하고 있었는데 다른 토론자들은 전부 개성공단 폐쇄 안 된다 할 때 저는 김양근의 방문이 폐쇄로 이어질 거라고 말하고 곧바로 그날 폐쇄됐습니다. 자, 그때는 한국 근로자를 쫓아내기라도 했는데요. 자, 이 폐쇄 다음에 북한이 쓸 수 있는 수는 뭐겠습니까? 이제 김양근도 숙청되었는지 지난 연말에 죽어버렸습니다. 북한이 가장 쓰기 쉬운 효율적인 수단은 뭔가 하면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한국 측 인원들을 인질로 삼아서 남측을 못 오게 만드는 겁니다. 북한이 그러지 않는다고요? 지금까지 북한이 그러지 않을 거라는 일을 얼마나 그렇게 해왔습니까? 그러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는, 만약에 북한이 그렇게 하면 내 목숨을 걸겠다는 분 나와보십시오. 그러지 않는다고 자신하는 분에게 제 토론할 용의가 있습니다. 제 방송에 출연해 주세요. 그건 희망사항에 불과한 겁니다. 자, 북한이요, 수백 명에 이르는 한국 측 근로자들을 개성공단에서 잡아서 인질로 삼습니다. 간첩 혐의가 발생했다거나 인질로 삼을 수 있는 요인은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러면서 남측을 보고 이 사람 인질들에 대해서 앞으로 남측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도발 위협을 중단하면 풀어주겠다면서, 자, 미군 비행기도 오지 마라부터 시작해서 요구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미 항모도 오지 마라. 자, 그런 식으로 한 몇 달만 끌고 가 보십시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아마 지리하게 골뱅이 들어서 망해갈 겁니다. 세월호 배 가라앉은 교통사고가 나도 세상이 뒤집어지도록 난리가 났는데 개성공단의 인질 사태가 발생했다. 자,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유지하고 하자고 하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안보를 중요시한다는 보수 정권의 무능이 드러난다. 예? 그리고 북한을 쓸데없이 핵실험했다고 자극하다가 북한이 저렇게 도발을 하도록 유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보나 빤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우유부단하게 끌려가는 동안에 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폭락할 겁니다. 뭐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폭락하든가 말든가 저는 알 거 없습니다. 다만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뭐 한국의 특수부대가 가서 구출해 온다고 큰소리 치는 일들이 관철될 것 같습니까? 우리 사회는요, 국론 분열과 내분으로 무너져 갈 겁니다. 이런 대가가요, 개성공단 문 닫고 업체들한테 실비 보상해주고 끝내야 됩니다. 저는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도 문제가 있는 분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한 이권이라고 생각하고 정권 가까운 분들도 들어갔잖아요. 당시 야권이 집권할 때 말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투가면 북한 측의 입장을 존중을 해달라는 식으로 우리 정권을 상대로 입장을 발표하고 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분들 돈 벌려고 우리가 전 국민이 협조해 줘야 되는 겁니까? 전 국민의 예산이 그분들 돈 버는데 들어가야 됩니까? 그건 순수하게 그분의 개인 사업입니다. 자본주의 사회, 자유시장 경제 사회에서 어떠한 선택도 경영자, 오나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누가 북한에 돈 벌러 가라고 강요했습니까? 지금까지도 엄청난 돈이 정부 예산이 국민의 혈세가 개성공단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에 있어서는요, 경쟁력이 없는 것은 문을 닫거나 시장에서 퇴출되는 게 원칙입니다. 개성공단에 들어간 업체들요, 솔직히 말하면 개성공단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없다라는 것이 입증이 된 겁니다. 왜? 안보 위협이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이 경영의 안정적 이 운영입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는 토대가 근본적으로 위협적이라 그러면 그것은 기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빠져나와야지요. 그렇지만 뭔 일이 생기면 정부가 다 물려줄 건데 뭐 우리가 그때까지 저임금으로 잘 돈 벌어 가자 이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는 북한의 돈줄을요, 중국 보고 쪼아라 하기 이전에 우리 정부가 북한에 퍼다주는 돈줄을 쪼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중국 놈들만요, 툭 하면 우리 보고 무슨 이용해 먹고 북한을 우리가 통제하겠다, 비핵화 시키겠다 해놓고는 실제로는 북한의 핵에 대해서 어떠한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걸 꺼리고 있습니다. 한국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데요. 근데 한국도 한번 우리로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북한에 기름 주지 마라, 북한에 금융 제재해라, 북한과의 교역을 통제해라고 우리가 중국 보고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북한에 돈줄을 주고 있는 문제도 이제는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회에서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개성공단이 성역입니까? 우리가 먼저 할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 보고 너네도 하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 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한국이 개성공단 운영하는 데 대해서 미국 정부의 관계자들이 어떻게 우습게 보고 있는가요? 성역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 안전 앞에요. 개성공단 문 바로 닫아야 됩니다. 핵 폐기하면 개성공단 같은 거 20개라도 해줄 거니까 그 이전에는 운영을 못하겠다고 북한 정부에 통보하고요, 근로자들 다 철수시켜야 됩니다. 아니, 아쉬운 놈이요, 투가면 문 닫는다고 협박하고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이 협박이나 당하고 이게 정상인 겁니까? 보수 정권의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개성공단 문을 확실하게 적각 닫아주기 바랍니다.